멕시코가 한국 기업의 기술을 강탈하려 하자 한국 기업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디지털 주권법에 따라 한국 디스플레이는 모든 기술을 이전하라. 멕시코 정부는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한국 기업이 거부하자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노조 파업을 조장하고 환경 규제로 옥죄고 벌금 폭탄까지 떨어뜨렸죠. 작은 나라 기업에게 본때를 단단히 보여주겠다는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정말로 철수를 선언하자 상상도 못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대국의 오만에 눈이 멀어 진짜 적을 보지 못한 멕시코의 참혹한 교훈.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저는 알레한드로 바르가스입니다. 할리스코 주 경제개발부 장관이었죠. 지금은 그저 죄책감에 시달리는 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의 오만이 어떻게 재앙이 되었는지 그 모든 시작을 고백합니다. 운명의 그날은 화창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저는 커피를 마시며 과달라하라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죠. 멕시코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이곳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장관님,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비서 마르타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지? 이 아침부터 주지사님이 직접 소집하셨어요. 10분 후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주요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지사 로드리고 산체스의 표정은 뭔가 결연해 보였죠. 모두 왔군.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거야. 로드리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할리스코가 진정한 기술 독립을 선언하는 날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가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디지털 주권법, 오늘부터 시행한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산업부 차관 에두아르도가 물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해. 우리 땅에서 사업하는 모든 외국 기술 기업은 핵심 기술을 멕시코에 이전해야 한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놀라서 물었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국제협약은 어떻게 하고요? 로드리고가 자신만만하게 웃었어요. 알레한드로, 우리가 누구야? 라틴 아메리카의 맹주 멕시코야. 1억 3천만 인구의 거대 시장이고. 하지만 주지사님, 그렇게 하면 외국 기업들이 떠난다고? 누가? 그가 책상을 쳤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 말이야. 고작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에서 온 것들이 우리 시장을 포기할 수 있겠어?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노동부 국장 카를로스가 거들었죠. 주지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동안 너무 봐줬어요. 우리 노동자들 써서 돈 벌면서 기술은 꽁꽁 숨기고. 바로 그거야. 로드리고가 소리쳤어요. K디스플레이 아시아 봤어? 작년 매출 50억 달러야. 그중 30%가 우리 시장에서 나왔는데 핵심 기술은 한국 본사에만 있다고. K디스플레이 아시아, 한국의 거대 디스플레이 기업이 과달라하라에 세운 중남미 최대 생산기지였죠. 올레드와 마이크로 LED를 생산하는 최첨단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주일 안에 기술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할 거야? 안 하면 사업 허가 취소다. 에두아르도가 우려를 표했어요. 너무 급진적이지 않을까요?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단계적?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이나 아시아 기업들 눈치를 봐야 해? 로드리고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멕시코는 스페인 정복 이후 500년간 외세에 시달렸어. 이제 우리 차례야. 기술 독립 없이 진정한 독립은 없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어요. 다들 민족주의적 열정에 취한 것 같았죠. 저도 솔직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 재무부 차관 이사벨라가 손을 들었어요. 혹시 K디스플레이가 거부하면 어쩌죠? 거부? 하하. 로드리고가 크게 웃었어요. 2만 5천 명을 고용하고 200개 협력업체와 일하는 공장을 버리고 갈 수 있을까? 20년간 투자한 인프라를 포기하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K디스플레이의 진성태 법인장이었어요. 알레한드로 장관님, 방금 통보받은 내용이 사실입니까? 진 사장님, 공식 문서가 곧 전달될 겁니다. 이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최소한 협의라도. 협의는 끝났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진 사장과는 5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거든요. 하지만 이건 국가적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언론은 흥분으로 들끓었어요. 할리스코주, 역사적인 디지털 주권법 선포, 외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 의무화, 멕시코의 기술 독립 원년,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찬사로 가득했죠. 드디어 우리도 진짜 주인이 되는구나.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너무 이익만 챙겼지. 멕시코의 자존심을 보여주자. 집에 돌아와
아내 소피아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역사를 만들었어. 우리 아이들은 기술 강국 멕시코에서 살게 될 거야.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K디스플레이가 정말 큰 회사라고 들었는데 걱정 마. 그들이 우리를 떠날 수는 없어. 멕시코 시장이 얼마나 큰데. 그날 밤 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작은 나라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침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K디스플레이 공장의 불빛이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졌어요. 그게 불길한 전조였는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디지털 주권법 발표로부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날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K디스플레이는 기술 이전 계획서 대신 정중한 거절 의사를 전달했죠. 존경하는 알레한드로 장관님께 귀정부의 요청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핵심 기술 이전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로드리고 주지사는 격노했습니다. 감히 우리를 거부해? 좋아.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그날 오후 갑자기 K디스플레이 노동조합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노조 위원장 디에고 모랄레스가 카메라 앞에 섰죠. 동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차별을 참을 수 없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의 월급은 우리의 10배가 넘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전 이상함을 느꼈어요. 디에고라는 인물을 처음 봤거든요. 알아보니 불과 2달 전에 갑자기 나타나 노조 위원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2만 5천 명의 신뢰를 얻어 전체 파업을 이끌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었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죠. 다음날 아침 2만 5천 명의 노동자가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공장 정문은 붉은 깃발로 뒤덮였죠. 기술 이전 없이는 노동도 없다. 멕시코 노동자를 존중하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언론은 즉각 노동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K디스플레이의 노동 착취 실태 고발, 한국인과 멕시코인의 충격적인 임금 격차, 기술 독점이 낳은 불평등. 진성태 법인장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장관님, 이건 불법 파업입니다. 정부가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진 사장님,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요? 갑자기 나타난 노조 위원장이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노조 내부 문제입니다.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양심이 찔렸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죠. 파업 3일째,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디에고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이 멕시코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위반해왔다는 증거를요. 그가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안전 규정 위반, 심지어 노동자 감시까지. 이게 21세기 멕시코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증거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자료들이 너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카를로스 노동부 국장이 제게 귓속말했습니다. 알레한드로,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디에고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무슨 소리야? 내가 조사해봤는데 2년 전까지 존재하지도 않던 사람이야. 갑자기 나타나서 노조를 장악했지.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난 상태였죠. 일주일 후 노동부는 K디스플레이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 5억 페소, 향후 모든 관리직의 50%를 멕시코인으로 채용, 의무화, 즉시 이행하지 않을 시 영업 정지. 진 법인장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이 굳어 있었죠. 장관님, 이건 명백한 표적 압박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20년간 멕시코 법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 갑자기 이런 증거들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증거가 있으니 조치를 취한 것뿐입니다. 진 법인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장관님, 우리가 정말로 떠나길 원하십니까? 협박입니까? 아닙니다. 진심으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 과달라하라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기술 이전을 하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진 법인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뢰를 잃은 관계에서 무슨 기술 이전을 하겠습니까? 그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 주에 한국 본사에서 사람이 올 겁니다. 아마 마지막 협상이 될 거예요.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혹시 우리가 너무 멀리 간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업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역 환경단체 베르데 할리스코가 충격적인 폭로를 했죠. K디스플레이가 5년간 독성 폐기물을 불법 방류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단체 대표 마리아 곤살레스가 기자회견장에서 선언했어요. 그녀 역시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었지만 당시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시는 물이, 숨 쉬는 공기가 오염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제보자는 익명이었고 증거는 상세했습니다. 야간에 몰래 촬영했다는 동영상, 폐수 샘플 분석 결과, 심지어 내부 문서까지 있었죠. 환경부 장관 파블로 에르난데스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시 전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파블로,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먼저 사실 확인? 알레한드로, 이 증거들을 봐. 명백하잖아. 로드리고 주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즉시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야 해. 시민들의 건강이 걸린 문제야. 하지만 주지사님, 그러면 생산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기술 이전하면 되잖아.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치 각본이 있는 것처럼. 다음날 환경조사단이 공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언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현장을 생중계했죠. 지금 보시는 곳이 문제의 폐수 처리 시설입니다. 조사관들이 샘플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발표됐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환경부 직원 하나가 저에게 몰래 찾아왔습니다. 장관님,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한데? 폐수 샘플 채취 지점이요. 거기는 K디스플레이 배출구가 아니에요. 옆 공장 것인데. 뭐라고? 그런데 보고서에는 K디스플레이 것으로 되어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용히 해. 증거 있어? 아니요. 이미 보고서가 나갔으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은 K디스플레이를 환경 파괴 기업으로 낙인 찍고 있었죠.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라. 한국 기업은 떠나라. 돈보다 생명이 먼저다. 시위대는 공장을 에워쌌습니다. 분위기는 험악했죠. 진성태 법인장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한국 본사에서 온 김도윤 전무와 함께였어요. 장관님,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김 전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우리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5년간 모든 환경 기준을 준수했고 국제 인증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는 그 조사 자체가 문제입니다. 샘플 채취 지점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진 법인장이 덧붙였습니다. 장관님,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노조, 파업, 환경 문제. 모든 게 동시에 터지는 게 우연일까요? 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죠. 증거가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시죠. 김 전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멕시코를 떠나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무슨 말씀이?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호시탐탐 이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순간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 주 금요일, 환경부는 강력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K디스플레이의 사상 최대 벌금 10억 페소 부과, 즉시 생산량 50% 감축 명령, 환경 영향평가 재실시까지 신규 투자 금지. 이건 사실상 사형 선고였습니다. 주말 내내 K디스플레이 임직원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본사에서 철수를 검토한대. 그럴 리가. 20년 투자를 버리고 중국이 인수하려고 한다던데. 월요일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아 곤살레스가 또 다른 폭로를 했어요. K디스플레이 인근 주민 100명의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중금속 중독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100명을 검진하고 결과까지 나왔다는 게 가능할까요? 비서 마르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베르데 할리스코의 후원금 내역을 확인해봤는데요. 왜? 대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왔어요. 그것도 최근 6개월 사이에 급격히 늘었고요. 해외? 어디서? 추적이 어려워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아시아 쪽인 것 같아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는 리웨이입니다.
중국 BOT 디스플레이의 중남미 지역 대표죠. 젊은 중국인이 명함을 건넸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K디스플레이가 떠나면 공백이 생기겠죠? 저희가 그 자리를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요. 리웨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곧 결정될 겁니다. 그들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니까요. 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희 투자 계획서입니다. K디스플레이보다 더 많은 고용, 더 많은 투자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도 하겠습니다. 물론 핵심 기술은 아니지만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다음 날 K디스플레이에서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새벽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K디스플레이의 한국인 수석 엔지니어가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거였죠. 박재현 수석 엔지니어. 핵심 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 USB에 담긴 10,000개 이상의 기밀 파일 발견. 중국 기업에 팔려던 정황 포착. 아침 뉴스는 이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사진이 공개됐죠. 최신 올레드 기술 도면, 마이크로 LED 공정 자료, 심지어 차세대 기술 로드맵까지. 로드리고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업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중국에는 몰래 팔려고 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배신자들, 멕시코를 무시하는 자들은 떠나라. 우리가 바보로 보이나? 하지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체포된 박재현이라는 사람, K디스플레이 인사 기록에 없었거든요. 수사 담당 검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디아스 검사, 박재현이라는 사람 신원이 확인됐습니까? 물론이죠. K디스플레이 직원증도 있고 출입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회사가 발뺌하는 거죠.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이미 여론은 폭발 상태였습니다. K디스플레이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도윤 전무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죠. 박재현이라는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조작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풍을 맞았죠. 증거 인멸하려는 꼼수, 한국 기업의 뻔뻔한 거짓말. 이제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검찰은 K디스플레이 사무실과 연구소를 압수수색했어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다른 한국인 직원들의 이메일에서 의심스러운 내용 발견, 중국 기업과의 비밀 접촉 정황, 조직적 기술 유출 가능성. 하지만 이상했어요. 증거가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발견됐거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놓아둔 것처럼. 진성태 법인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장관님,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진실 말입니까? 2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해킹 시도, 직원 포섭 시도, 심지어 가짜 직원까지 침투시켜 했죠. 누가요? 중국 경쟁사들입니다. 우리가 떠나길 바라는 세력들이요. 그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보안업체의 보고서였죠. 박재현도 그중 하나였을 겁니다. 우리는 막았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이용당했네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습니까? 누가 믿어줬을까요? 장관님도 안 믿으셨잖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조 위원장 디에고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거짓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고백하겠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진짜 K디스플레이 직원이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고용해서 노조에 침투시켰어요. 거액의 자금과 조직적인 지원으로 단기간에 노조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기자들이 외쳤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인이었어요. 리웨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리웨이. 며칠 전 저를 찾아왔던 그 중국인. 디에고는 계속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파업도, 환경 문제 제기도, 심지어 가짜 엔지니어 사건도요. 프로젝트 아즈텍이라는 이름의 5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 날 K디스플레이 이사회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멕시코 사업 철수 검토. 공장 앞에는 불안에 떨리는 직원들이 모여들었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20년을 일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야?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누구를 위한 일이었는지 자문했죠. 다음날 아침,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목요일 오전, K디스플레이 본사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도착했습니다. 회장 직속 부사장 최현식과 글로벌 전략팀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로드리고 주지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정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우리의 최종 제안입니다. 로드리고가 문서를 건넸어요. K디스플레이 멕시코 법인의 지분 51%를 주정부에 양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최 부사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지분을 양도하라고요? 네. 그게 싫으면 72시간 내에 멕시코를 떠나십시오. 선택은 당신들이 하는 겁니다. 이건 강탈입니다. 강탈이라뇨? 우리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환경 위반, 노동법 위반, 기술 유출까지. 이대로라면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최 부사장이 일어섰습니다. 24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본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24시간이요? 좋습니다. 하지만 더는 안 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최 부사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최 부사장님, 사실 저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장관님,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무슨 결정 말입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떠날 겁니다. 정말로요? 20년 투자를 포기하고? 최 부사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장관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뢰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그날 밤, 과달라하라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과 가족들이 공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했어요. K디스플레이는 떠나지 마라.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달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아이러니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한국 기업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소셜미디어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망쳤다. 누구를 위한 기술 독립인가? 내 가족이 굶어 죽으면 정부가 책임질 거냐? 정치권도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죠. 로드리고 주지사의 섣부른 정책이 재앙을 불렀다. 2만 5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져라.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사벨라 재무차관이 저를 찾아왔어요. 알레한드로, 이대로는 안 돼. K디스플레이가 떠나면 세수가 30% 줄어들어. 알고 있어.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 경제가 무너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로드리고였어요. 알레한드로, 좋은 소식이야. 중국 BOT가 투자 의향서를 보냈어. 정말입니까? K디스플레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야. 고용도 3만 명으로 늘리겠대.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시기가 절묘했거든요. 주지사님, 혹시 이 모든 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섬뜩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시나리오라면 토요일 오후 5시, 운명의 72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K디스플레이는 마지막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공장 앞에는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들, 협력업체 직원들, 시민들까지. 제발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6시가 되자 공장 정문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정각, K디스플레이 공장 정문에 붙은 공고문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죠. K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깊은 유감과 함께 멕시코 사업 완전 철수를 공식 발표합니다. 비명과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제발,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공고문은 계속됐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환경 악화와 신뢰 관계 붕괴로 더 이상 멕시코에서의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생산 설비는 3개월 내 베트남 신공장으로 이전됩니다. 순간 광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한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이 여기서 15년을 일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내 아들도 손자도 여기서 일해. 3대가 이 공장에서 먹고 살았는데. 협력업체 사장들도 망연자실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K디스플레이 물량이 90%야.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긴급 뉴스 속보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K디스플레이 멕시코 완전 철수 선언. 2만 5천 명 대량 실직 위기. 협력업체 200곳. 연쇄 도산 우려. 과달라하라 경제 붕괴 초읽기. 30분도 안 돼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멕시코 페소와 같이 10% 급락.
할리스코 주채권 신용등급 하향 조정, 외국인 투자자 탈출 러시. 로드리고 주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죠.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중국 기업이 곧 투자할 예정이고 거짓말쟁이. 누군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우리 일자리를 망쳤어. 2만 5천 가정을 파괴한 살인자. 경호원들이 황급히 주지사를 대피시켰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망연자실에 있었어요. 비서 마르타가 들어왔죠. 장관님, K디스플레이 김도윤 전무가 전화하셨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작별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내일 오전에 한국으로 떠난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은 악몽 같았어요. 시위대가 주정부 청사를 에워쌌습니다. 로드리고는 사퇴하라. 일자리를 돌려달라. 우리 아이들은 뭘 먹고 살란 말이냐? 일요일 아침, 공장 주변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와서 마지막으로 공장을 바라봤어요. 20년간 출퇴근하던 곳을 이제 다시는 올 수 없게 된 거죠. 여기서 결혼 자금도 모으고, 집도 사고, 아이들 대학도 보냈는데, 한 중년 남성이 눈물을 훔쳤어요. 언론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전 조립 라인 책임자였어요. 이제 50살인데 어디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죠? 협력업체 운영했습니다. 직원 50명이 내일부터 출근할 곳이 없어요. 우리 마을 상점 매출의 70%가 K디스플레이 직원들이었어요. 이제 다 문 닫아야 해요. 월요일,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1차 협력업체 50곳 폐업 신고, 은행, 대출 회수 시작, 연체율 급증, 부동산 가격 일주일 만에 20% 폭락. 화요일,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실업수당 신청 폭주로 시스템 마비, 자살 예방 한라인 300% 증가, 식료품점 약탈 사건 발생. 저는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K디스플레이 공장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2만 5천 명이 북적이던 곳이 유령 공장이 된 거죠. 주변 상가는 더 처참했습니다. 폐업, 임대, 팻말이 즐비했어요. 20년 된 한 식당에 들어가 봤습니다. 주인 부부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죠. 손님이 끊긴 지 사흘째예요. 오늘이 마지막 영업이에요. 어디로 가실 겁니까? 멕시코시티로 가려고요. 거기라도 가야 먹고 살죠. 협력업체 공단은 더 참혹했어요. 한 공장 앞에서 직원들이 농성 중이었습니다. 사장이 도망갔어요. 월급도 안 주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수요일, 국제적 파장이 시작됐습니다. USMCA 재협상 가능성 제기, 외국인 투자 신뢰도 역대 최저, 무디스, 멕시코 신용등급 하향 검토. 이제 중앙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알레한드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한 기업 때문에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죄송하다고? 당장 수습 방안을 찾아요. K디스플레이를 다시 불러오든지, 뭐든지 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목요일, 희망이었던 중국 투자마저 무산됐습니다. 리웨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안합니다, 장관님. 본사에서 투자를 재검토하래요. 왜 갑자기? 멕시코 리스크가 너무 커졌대요. K디스플레이 사태를 보고 중국 정부가 국제적 비난을 의식해 투자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원하던 일 아니었습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걸. 금요일, 일주일 만에 집계가 나왔습니다. 직접 실직자 2만 5천 명, 간접 실직자 7만 5천 명, 예상 경제 손실 연간 100억 달러, 과달라하라는 죽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에 우리의 오만이 있었다는 걸.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K디스플레이 철수 발표 한 달 후, 과달라하라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던 이곳이 유령 도시로 변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할리스코 주 실업률 15% 돌파, 소비 지출 40% 급감, 세수 35% 감소로 공공 서비스 중단 위기. 주정부 긴급 대책회의는 매일 열렸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복지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이사벨라 재무차관이 암울한 표정으로 보고했죠. 학교 급식, 노인연금, 의료 지원 모두 줄여야 해요. 그럼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수가 이렇게 줄었는데 더 큰 문제는 도미노 효과였습니다. K디스플레이와 거래하던 은행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바나멕스 은행, 대손충당금 사상 최대 적립, 산탄데르,
할리스코 지점 30% 폐쇄, 중소기업 대출 90% 축소, 한 은행 지점장이 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장관님, 대출금 회수가 안 돼요.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어요. 정부 지원책은? 무슨 돈으로요? 정부도 돈이 없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K디스플레이 직원들이 살던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을 때의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매물 1,500세대, 매수자 제로, 부동산 중개인이 한숨을 쉬었죠. 6개월 전엔 프리미엄 붙여도 못 구했는데 지금은 반값에도 안 팔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삽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다들 짐 싸서 떠나고 있어요. 실제로 이사 트럭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20년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있었죠. 엄마, 우리 왜 이사가? 아빠가 새 직장을 구해야 해서. 친구들은 학교도 문제였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이 찾아왔어요.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선생님들도 월급을 못 받고 있고요. 임시 지원을. 장관님, 임시가 아니에요. 이 도시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의료 시스템도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주립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의사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의약품이 떨어져가요. 의료진도 절반이 떠났고요. 환자들은 스트레스성 질환, 우울증, 자살 시도 매일 늘어나요. 실제로 정신과 상담 대기자가 폭증했습니다. 남편이 실직 후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아이가 학교 가기를 거부해요. 친구들이 다 떠났대요. 노후 자금을 다 날렸어요. 살 이유가 없어요. 상공회의소 회장이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장관님, 이대로면 과달라하라 경제는 20년 후퇴합니다. 과장이 아닙니까? 보세요. 식당 60% 폐업, 소매점 50% 폐업, 서비스업 40% 폐업. 이게 과장입니까? 실제로 거리는 을씨년스러웠어요. 한때 번화했던 쇼핑 가는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로 가득했죠. 폐업, 세일, 재고 정리, 팻말만 즐비했습니다. 택시 기사 한 분이 푸념했어요. 예전엔 K디스플레이 출퇴근 시간에 돈을 다 벌었어요. 지금은 하루 종일 돌아도 손님이 없어요. 다른 일을 알아보시죠. 50대 후반에 뭘 합니까? 평생 운전만 했는데 호텔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5성급 호텔 매니저가 울먹였어요. 비즈니스 고객이 80% 줄었어요. K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바이어들이 다 사라졌죠. 직원들은 절반을 해고했어요. 나머지도 시간 문제예요. 문화산업도 무너졌습니다. 극장, 콘서트홀, 미술관 관람객이 급감했죠. 문화가 사치화됐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가 공연을 봅니까? 한 극장 관장의 한탄이었습니다. 대학가도 초토화됐습니다. 공대 학장이 찾아왔어요. 신입생 지원율이 70% 떨어졌어요.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교수들은 타 지역으로 옮기고 있어요. 연구비도 끊기고 더 심각한 건 미래 세대의 꿈이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한 고등학생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공대 가서 뭐해요? K디스플레이 같은 회사도 못 지키는 나라인데 치안도 악화됐습니다. 절도 사건 200% 증가, 마약 거래 활성화, 청소년 갱단 급증, 경찰서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실직자들이 범죄로 내몰리고 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요. 국제적 신뢰도 추락은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인텔, 할리스코 투자 계획 철회, HP, 생산시설 코스타리카로 이전 검토, 독일 자동차 부품사 세 곳 추가 철수. 외국인 투자 담당관이 절망적으로 보고했어요. 아무도 안 옵니다. K디스플레이 사태가 트라우마가 됐어요. 중국 기업들은 그들도 똑같아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대요. 설상가상으로 연방정부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할리스코 주 교부금 30% 삭감, 특별 재정 지원 불가, 주지사 탄핵 요구 시위 확산. 로드리고 주지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알레한드로,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처음으로 그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수습해야 해. 방법이 없을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사과라도. 자존심 때문에 거부하셨잖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은 K디스플레이 15년 근속이었고 저는 협력업체 경리였어요. 큰애는 대학생, 작은애는 고등학생이었죠. 어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부가 실직했어요. 집 대출금도 못 내고 아이들 학비도. 지금은 남편은 건설 일용직 전 청소 일을 해요. 애들은 학교를 그만뒀고요. 이런 가족이 수만이었습니다.
사회 안전망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어요. 실업수당 재원 고갈, 무료 급식소 폐쇄, 노숙자 쉼터 포화, 복지 담당관이 울먹였어요. 매일 수백 명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언론은 연일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직 엔지니어, 길거리 음식 판매로 연명, 명문대 졸업생, 청소부로 전락, 가족 동반 자살 사건 급증. 가장 충격적인 건 한 협력업체 사장의 유서였어요. 직원들에게 미안합니다. 끝까지 지키려 했지만 정부를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과달라하라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습니다. 희망의 도시에서 절망의 도시로, 미래의 도시에서 과거의 도시로, 멕시코의 자부심에서 멕시코의 수치로. 그리고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2만 5천 개의 빈 책상이 있는 텅 빈 공장, 울부짖는 가족들, 문 닫힌 가게들, 우리의 오만이 만든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죠. 이 모든 비극 뒤에 숨은 거대한 음모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철수 발표 3개월 후, 과달라하라 테크노파크는 완전한 유령 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멕시코의 미래라 불리던 이곳을 직접 둘러봤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어요. 거대한 K디스플레이 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문의 회사 로고는 이미 떼어낸 상태였고 주차장엔 잡초만 무성했죠. 경비원 2명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이제 뭘 지키는 겁니까? 건물이라도 지켜야죠. 혹시 누가 살지도 모르니까. 누가 사겠어요? 공장 내부는 더 처참했습니다. 한때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던 생산 라인은 텅 비어 있었어요. 바닥엔 먼지만 쌓여갔죠. 여기가 올레드 생산 라인이었어요. 하루 10만 개를 생산했죠. 안내를 맡은 전직 생산 관리자의 목소리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장비들은 다 어디로? 베트남으로 갔죠. 3개월 걸릴 거라던 이전 작업을 2달 만에 끝냈더라고요. 연구소 건물도 마찬가지였어요. 500명의 엔지니어가 일하던 곳이에요. 멕시코 최고의 두뇌들이었죠. 다들 어디로? 한국으로 간 사람, 미국으로 간 사람, 실직 상태인 사람. 뿔뿔이 흩어졌어요. 가장 서글픈 건 직원 휴게실이었습니다. 게시판엔 아직도 동호회 모집 공고, 사내 행사 안내문이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볼링 동호회 회원 모집, 가족 한마음 축제, 5월 15일.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협력업체 단지는 더 황량했습니다. 200개 업체 중 아직 남아있는 곳은 10곳도 안 됐어요. 저희는 다음 주에 문 닫아요. 마지막까지 버티던 한 업체 사장이 말했죠. 다른 거래처는 못 찾으셨어요? K디스플레이 품질 기준에 맞춰 일했는데 다른 데서는 너무 비싸대요. 주변 상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3년 전 오픈했다는 쇼핑몰을 가봤더니 입점 매장의 80%가 비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인데도 이래요. 작년엔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쇼핑몰 관리자가 한숨을 쉬었죠. 더 가슴 아픈 건 꿈을 잃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공대생들의 말이 잊히지 않아요. 교수님들도 다 떠났어요. 수업도 제대로 안 돼요.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멕시코시티로 가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과달라하라에서는? 여기엔 미래가 없잖아요. 한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산학협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이제 이론만 가르치는 무용한 대학이 됐죠. 주택가도 황폐해졌습니다. K디스플레이 직원들이 많이 살던 고급 아파트 단지를 가봤더니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어요. 매물로 나와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월세도 반값인데 세입자가 없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하소연했죠. 관리비도 못 걷어서 엘리베이터도 절반만 운행해요. 놀이터엔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애들이 다 전학 갔어요. 우리 아들도 친구가 없대요. 한 어머니의 푸념이었죠. 병원과 학교도 위기였습니다. 환자가 60% 줄었어요. 의료진 월급도 제때 못 주고 있죠. 한 사립병원 원장의 고백이었어요. 공립학교도 통폐합 얘기가 나와요. 학생이 너무 줄어서. 교육청 관계자의 걱정이었죠. 문화시설들도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영화관 3곳 폐관, 공연장 무기한 휴관, 미술관 관람료 무료에도 관람객 전무. 과달라하라의 자부심이었던 테크 뮤지엄도 위기였어요. K디스플레이가 최대 후원사였어요. 이제 운영비도 없어요. 관장이 울먹였죠. 가장 충격적인 건 도시 전체의 분위기였습니다. 활기차던 거리는 을씨년스러워졌고 사람들의 표정엔 희망이 사라졌어요. 미래 도시? 이제 과거 도시죠. 한 시민의 자조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중국 기업들마저 투자를 거부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커요. 정책 일관성이 없는 곳엔 투자 못해요. K디스플레이 사태가 트라우마예요. 리웨이와의 마지막 통화가 기억납니다. 장관님,
저희도 사업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곳엔 투자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원하던 결과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원한 건 공정한 경쟁이었어요. 이런 파괴는 아니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용당했을 뿐 아니라 버림받기까지 했다는 걸. 과달라하라는 완전히 잊힌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지도에서 지워진 도시,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 희망이 사라진 도시. 그날 밤, 텅 빈 테크노 파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오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한 기업을 무시한 대가가 한 도시 전체의 미래였다는 걸. 하지만 아직 충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운명의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주정부 청사로 한 사람이 찾아왔죠. 전직 베르데 할리스코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카를라 멘도사였습니다. 장관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K디스플레이 사태의 진실을 아셔야 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프로젝트 아즈텍. 중국 기업이 멕시코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5년 계획서예요. 서류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1단계 현지 환경단체 육성 및 자금 지원, 2단계 노동조합 침투 및 갈등 유발, 3단계 언론 매수 및 여론 조작, 4단계 정보 관료, 포섭, 5단계 한국 기업 축출 후 시장 진입.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제가 직접 중국 측 미팅에 참석했어요. 통역으로요. 카를라가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중국어 대화가 흘러나왔죠. 멕시코 정부는 이미 우리 편이다. 특히 로드리고 주지사는 확실하다. K디스플레이만 나가면 시장은 우리 것이다. 환경 문제로 압박하고 노조로 흔들고 마지막에 기술 유출 스캔들로 끝내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무서웠어요. 하지만 제 조카도 K디스플레이에서 일했거든요. 이제 실직해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녀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이건 자금 흐름이에요. 홍콩과 싱가포르를 거쳐 베르데 할리스코로 들어온 돈이 2년간 5천만 달러예요. 5천만 달러? 노조 위원장 디에고 모랄레스도 가짜예요. 진짜 이름은 장웨이, 중국인이에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증거가 더 있어요. 환경조사 때 샘플을 바꿔치기 한 것도, 가짜 엔지니어 사건도 다 조작이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BOT 디스플레이예요. 리웨이가 총책임자였고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내에도 협조자가 있었겠죠. 카를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드리고 주지사가 작년에 중국을 3번 방문했어요. 비공식으로요. 뭐라고? BOT 회장을 만났대요. 그 후로 급격히 K디스플레이 압박이 시작됐고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들어맞았습니다. 즉시 비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로드리고 주지사 부인 명의 계좌로 거액 입금 확인, 환경부 고위 관료 2명, 중국 기업 취업 약속, 언론사 3곳 중국계 광고 수주 급증. 조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더 파보면 계속해.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프로젝트 아즈텍, 멕시코 정복 계획. 문서의 서문이 섬뜩했어요. 500년 전 스페인이 아즈텍을 정복했듯이 이제 우리가 기술로 멕시코를 정복한다. 구체적 전략이 상세히 나와 있었죠. 한국 기업 축출, 시장 독점, 기술 종속, 경제 지배. 뒷장엔 충격적인 명단이 있었습니다. 협력자 리스트. 그 안엔 우리가 믿었던 고위 관료들의 이름이 가득했어요. 이들이 모두 돈을 받았거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카를라가 확인해줬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다음날 연방검찰에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알레한드로 장관,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언론이 먼저 냄새를 맡았죠. 충격, K디스플레이 사태는 중국의 음모였다. 프로젝트 아즈텍 전모 공개, 로드리고 주지사 연루 의혹. 며칠 후 디에고로 알려졌던 노조 위원장이 잠적했습니다. 리웨이도 갑자기 중국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카를라가 추가 증언을 했어요. 리웨이가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멕시코인들은 자존심이 세서 쉽게 조종된다고요. 치욕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이용해 우리를 파멸시켰다니. 연방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국가, 경제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 로드리고 주지사가 체포됐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K디스플레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과달라하라는 여전히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비참한 건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만과 자존심에 눈이 멀어 진짜 친구와 적을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진실이 밝혀진 후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를 팔아먹은 매국노들, 중국의 꼭두각시들, 2만 5천 가정을 파괴한 살인자들. 하지만 분노한다고 과거가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으니까요. 프로젝트 아즈텍이 폭로된 지 한 달 후 멕시코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방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대통령은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죠. 우리 정부의 일부가 외국 세력에 놀아나 소중한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유감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 그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알레한드로 장관님? 청와대 경제수석실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였죠. 장관님이 진실을 밝혀주신 덕분에 많은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만. 늦었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멕시코 정부의 진정성을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서울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사과를 하러 갑니다. 무릎 꿇고서라도 용서를 구할 겁니다. 대통령의 말에 자존심 센 멕시코 정치인들이 반발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저도 수행단에 포함됐습니다. 서울행 대통령 전용기 안. 대통령이 저를 불렀어요. 알레한드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꼭 성공시켜야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 기업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너무 늦었지만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 달리 정중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품격을 지켰죠. 다음날 청와대 회담. 한국 대통령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멕시코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의 오만과 무지가 소중한 친구를 잃게 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기업 결정은 별개입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죠. 오후엔 K디스플레이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맞아주셨어요. 20년간 멕시코를 제2의 고향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긴 침묵 후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첫째, 향후 20년간 세제 혜택과 규제 동결을 법제화할 것. 둘째, 한멕시코 기술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할 것. 셋째, 피해 보상금 10억 달러를 조성할 것. 넷째, 이번 사태 관련자 전원을 엄벌할 것.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즉답했어요. 하지만 예전 규모로 돌아가긴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절반의 성공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저녁 만찬에서 한국 측 임원이 제게 말했어요. 알레한드로 장관님이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서울에서의 3일이 지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수행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다가 큰 코 다쳤어. 멕시코로 돌아온 후 약속은 신속히 이행됐습니다. 특별법 제정, K디스플레이 20년 보호, 기술 파트너십 협정 체결, 피해 보상 기금 조성 시작. 그리고 2달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디스플레이 멕시코 부분 재가동 결정. 규모는 30%에 불과했지만 죽어가던 과달라하라에 희망이 생겼죠. 재고용 소식에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제발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이번엔 정말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당분간 7천 명만 채용합니다. 핵심 기술직 위주로 선발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는 사람들. 한 번 떠난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일부 협력업체가 다시 문을 열었고 상가에도 조금씩 활기가 돌았죠. 그래도 살 희망이 생겼어요. 한 시민의 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우리의 오만이 불러온 재앙이었습니다.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게 남았죠. 2만 5천 명 중 7천 명만 돌아왔고 200개 협력업체 중 50개만 살아남았으며
잃어버린 기술과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교훈은 얻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상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만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무릎 꿇은 거인 멕시코. 하지만 그 무릎 꿇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K디스플레이 부분 재가동이 발표된 지 6개월, 과달라라는 서서히 아주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죠. 공장 재가동식 날, 7,000명의 재고용된 직원들이 공장 문을 들어서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왔어요. 꿈만 같아요. 한 엔지니어가 눈물을 훔쳤죠. 하지만 텅 빈 공간들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엔 이 라인에만 500명이 일했는데 지금은 150명이에요. 생산 관리자의 씁쓸한 설명이었죠. 가장 큰 변화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협력 관계는 사라지고 냉정한 비즈니스 관계만 남았어요. 한국 본사의 관리가 훨씬 엄격해졌어요. 매일 보고, 매주 감사, 신뢰가 없으니까요. 현지 관리자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기술 이전도 최소한만 이뤄졌죠. 예전엔 최신 기술을 배웠는데 이젠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줘요. 핵심 공정은 모두 한국에서 하고 우린 단순 조립만 합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의 불만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뢰를 잃었으니까요. 협력업체들의 상황은 더 어려웠습니다. 겨우 50개 업체만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반쪽짜리로요. 협력업체 협회장의 설명이었죠. 예전 물량의 30%만 받고 있어요. 그것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임금도 크게 줄었습니다. 재고용됐지만 월급이 70% 수준이에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많은 가정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남편은 재고용됐지만 전 여전히 실직 상태예요. 큰애는 대학을 포기했고요. 한 가족의 사연이었습니다. 도시 전체도 마찬가지였죠. 상권은 30%만 회복됐고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한 상인의 긍정적인 말이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가장 큰 손실은 인재 유출이었습니다. 최고의 엔지니어들은 이미 다 떠났어요. 미국, 캐나다, 심지어 아시아로도. 대학 교수의 한탄이었죠. 3년 공백으로 기술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따라잡으려면 10년은 걸릴 거예요. 더 아픈 건 젊은이들의 꿈이 바뀐 거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엔지니어가 되려 하지 않아요. 공무원이나 의사가 되려고 하죠. 왜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또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신뢰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한국 측 임원과의 대화에서 뼈아픈 말을 들었어요. 알레한드로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본사에선 멕시코 재투자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왜? 멕시코 직원들에 대한 애정 때문이죠. 20년간 함께한 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예전 같진 않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신뢰는 건물처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한번 무너진 신뢰는.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부도 달라졌죠. 모든 정책 결정에 외국 기업들의 의견을 먼저 물었고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너무 굴욕적이지 않나요? 한 공무원이 불평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쩔 수 없죠. 6개월 후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 30% 회복, 고용 28% 회복, 세수 35% 회복. 숫자로는 희망적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잃어버린 70%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작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다시 일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한 아이의 밝은 웃음. 작은 가게지만 다시 열었어요. 손님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상인.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다시 연구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초심을 잃지 않은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과달라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K디스플레이 진성태 사장을 만났을 때 진 사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죠. 언젠가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진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어렵겠죠. 하지만 새로운 관계는 만들 수 있어요. 더 성숙한 관계를요. 절반의 귀환. 완전하진 않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깨진 신뢰의 대가는 컸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훈이겠죠. 재가동 1년 후 과달라하라에 특별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한 멕시코 기술혁신센터였죠. K디스플레이와 멕시코 정부가 함께 만든 미래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개원식 날 양국 정상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희망에 찬 눈빛으로 지켜봤죠.
이곳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장소입니다. 김도윤 K디스플레이 부사장의 계회사였어요. 센터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미래 엔지니어 양성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강사님들이 정말 열정적이에요. 숨김없이 가르쳐 주시죠. 수강생 말이 솔의 말이었어요. 처음엔 의심했어요. 또 속이는 거 아닐까 하고.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변화는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센터 졸업생들이 K디스플레이에 취업하면서 새로운 활력이 생겼죠. 이번엔 다릅니다. 서로를 파트너로 대하는 게 느껴져요. 신입 엔지니어 카를로스의 말이었습니다. 정부도 달라졌어요. 투명성이 최우선이 됐고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이 공개됐죠. 외국 기업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정책 입안 단계부터 의견을 듣죠. 새로 부임한 경제부 장관의 설명이었습니다. 시민 의식도 성숙해졌어요.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았어요. 한 시민단체 대표의 말이었죠. 감시하되 협력하고 비판하되 건설적으로. 그게 우리가 배운 교훈이에요. 1년 후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센터 출신 엔지니어들이 공정 개선안을 제시해 생산성이 15% 향상됐죠. 멕시코 엔지니어들의 창의성이 놀라워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한국 기술 고문의 평가였어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K디스플레이는 단계적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3년간 고용을 15,000명까지 늘리겠습니다. 절반 수준이었지만 꾸준한 성장이었죠. 더 중요한 건 다른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본 S전자, 멕시코 투자 검토, 독일 부품사, 과달라하라 공장 확장, 대만 반도체 기업, 기술센터 방문,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K디스플레이를 방문했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예전의 70% 수준이었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활기차고 희망적이었죠.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진성태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제는 회장님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모두 새로운 시작 덕분이죠. 어려웠지만 더 단단해졌어요. 공장을 둘러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멕시코 엔지니어가 한국 선배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서로 다른 언어지만 기술이라는 공통어로 소통하는 모습.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죠. 마지막 날, 기술혁신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화해와 미래를 위한 포럼이었죠. K디스플레이 사태의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고 우리 모두가 가해자였습니다. 한 시민 대표의 말이 가슴을 울렸어요. 중요한 건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날 저는 고백했습니다. 제 오만이 시작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용서와 화해의 박수였죠. 포럼이 끝나고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장관님, 덕분에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뭘? 진실을 밝혀주셨잖아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은퇴 후 저는 가끔 과달라하라를 찾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지만 도시는 살아있어요. K디스플레이 공장에선 여전히 불빛이 반짝이고 기술혁신센터에선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며 거리엔 조금씩 활기가 돌아오고 있죠. 완벽하진 않습니다. 예전처럼 되진 못했어요. 하지만 더 성숙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자산이겠죠. 진정한 파트너십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고 신뢰는 쌓이고 있으며 희망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셨습니다. 대국의 오만이 어떻게 한 도시를 파괴할 뻔했는지, 그리고 숨겨진 음모가 어떻게 국가를 농락했는지 보셨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와 다시 시작하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세상을 위해 이 교훈을 널리 알려주세요. 오만이 부른 재앙의 교훈을 공유해주시고 다음에도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